고구마를 잘 먹으면 만병이 통치될 수도 있어요. 잘 먹으면. 고구마가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고구마를 예찬하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 섬유질이 많아서 장내, 대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모든 음식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야.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신장,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고구마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지. 조금 안 좋은 사람, 조금 안 좋아가지고 뭐 고구마 먹어도 돼요. 신장이 안 좋다라는 걸 느낄 정도면 거의 뭐 이제 다 된 거예요. 그게 신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신호가 늦어요. 그래서 한 5단계, 2단계 정도 와야지. 신장의 기능이 한 30% 이하로 떨어져야지 신장이 안 좋아, 정말 안 좋구나 이런 것이 돼요. 그전에는 잘 모른다고요. 보통 사람은 뭐 그냥 대체로 신장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신장이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왜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되냐면, 고구마뿐만 아니라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별로 좋지 않아요. 고구마에 칼륨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채소가 칼륨이 많이 들어간 채소가 많다고.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간 채소를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채소 먹는다고 채식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양배추나 뭐 이렇게 양상추 이런 거나 먹어야지. 그 이외에 뭐 고구마 먹는다, 뭐 시금치 먹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구마하고 밥하고 어느 게 당이 더 많이 들었을까요? 고구마하고 밥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고구마 주먹만한 거 하나 먹는 거나 주먹만한 밥을 먹는 만큼이나 당도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당뇨병이 있는 사람도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좋은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밥을 먹게 되면 다른 야채들하고 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먹으니까 고구마 하나로 한 끼를 때워야겠다라고 해서 고구마 다이어트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단백질도 조금 있는데 한 4%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구마 다이어트는 나름 일리는 있죠. 뭐 나름 건강한 사람이라면, 신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고구마 하나 먹으면 뭐 그냥 칼로리는 대체로 그냥 되니까요. 다른 거 안 먹고 고구마 먹으면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칼륨이 많이 들어간 걸 먹으면 피가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심장에 부담도 되고 역시 신장에도 안 좋은 거죠. 우리는 적절하게 소금도 먹어야 돼요. 근데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소금도 뭐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 혈액순환 하는 데는 일정량의 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더 먹는 사람도 있어. 무염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염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좀 약간 짜게 먹어도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짜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식단 관리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당뇨보다도 더 심한 게 신장에, 당뇨는 그래도 이렇게 좀 몇 가지 더 먹을 수 있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 콩팥이 안 좋으면 더 먹을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막 이것저것 다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먹는 게 제어가 안 돼요. 그래도 보살님들은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듣고 건강 정보가 그래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평생 일만 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신장이 안 좋고 뭐 당뇨가 있고 이런 고사님들은 이 옆에 보살님들이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아무리 해도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흡연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뭐 어때? 내 맘대로 뭐 죽으면 어때? 이러고. 아니 빨리 죽으면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빨리 죽어도 되잖아. 근데 아프다 죽으면 그게 문제지. 우리가 겁나는 게 그거라고. 나는 70에 죽어도 괜찮아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데 아프다가 죽으면 정말 당뇨병과 합병증과 신장병과 뭐 신장병에 걸렸는데 콩팥이 안 좋은데 나 죽을 거야 해서 자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투석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그때부터는 이제 저절로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닦지 않으면 음식 조절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강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몸이 망가졌을 때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그 건강 식단에 돌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건강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병 나서 이렇게 하면 당황하기도 하고 또 꼭 그렇게 먹어야 되라는 이런 반발 심리가 막 커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설탕 퍼먹고 초콜릿 더 맛있는 거 막 퍼먹고 더 짠 거 그냥 아이 하면서 고추장 확 해가지고 비벼 먹고 이렇게. 우리 떡에도 이렇게 설탕도 넣지만 소금도 확 넣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안전한 것은 우리 떡에는 굵은 소금, 천일염을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나름 안전한 거. 우리 옛날 된장, 고추장 그래도 비교적 염분이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나트륨이 이제 인공 나트륨이 나쁜 거지 맛을 내기 위한 나트륨이 나쁜 거고 또 정제된 나트륨이 나쁜 거지 천일염은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해소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천일염의 짠 성분들은 나름 의사들이 들으면 좋아하지 않겠지만 나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파는 된장, 파는 고추장에 정제염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국가 정책이 정말 잘못된 게요. 천일염은 광물질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장에서 천일염을 넣으면 광물질을 넣는 거야. 그러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 큰 공장에서는 천일염 안 넣고 정제염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식품의약처인가? 식약처래. 식약처 이런 게 너무 잘못하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천일염은 광물질이 아니잖아요. 천일염을 주로 많이 쓰도록 해야지. 정제염을 쓰기보다는. 천일염이 오염돼 있으려나? 그건 잘 모르겠고요. 자, 이제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신축년이 되는데요. 내일부터 신축년인가? 음력 1월 1일부터 신축년인가? 둘 다 틀리죠. 입춘부터 신축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명리를 공부하고 뭐 사주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입춘부터 신축년이라고 그러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 20, 30대부터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내일부터 신축년이죠. 그리고 이제 음력을 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구적이 지나야지, 일을 정월 초하루가 지나야지 이게 신축년이지 그전에는 아직도 쥐띠야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명확한 것은 아닌 거예요. 정해진 것은 없다. 내일 태어난 사람은 그냥 소띠다라고 생각하는 게 골치 아프게 살지 말. 그걸 뭘 따지냐고 자꾸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우리처럼 뭘 봐주고 하는 사람들이야 2월 4일이 지나야지. 2월 4일도 시간이 있어요. 올해는 입춘이 2월 3일이에요. 2월 4일이 아니라 2월 3일이에요. 2월 3일 몇 시 딱 지나야지 그때부터 신축년. 너무 피곤하게 살아 그렇게 하면. 그냥 내일부터 신축년이다.
소띠, 뱀띠, 닭띠가 이제 삼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삼재의 원리는 이래요. 삼재에 들었다라는 것은 그 삼요장이라고 해서 겨울에 해당이 돼요. 이제 그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뭐 늙어가지고 묘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게 묘. 이 뱀띠, 닭띠, 소띠는 내년에 몇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몇 자리. 올해가 이제 늙어가, 다 병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고요. 내년은 이제 몇 자리 들어가는 거고, 작년에는 이제 병 들기 시작 아파가지고 이러는 거고요. 그게 이제 소띠, 닭띠, 뱀띠의 삼재라고 해서 그런 기간이라 할 수 있어요. 계절로 보면 겨울이죠. 봄에는 막 피어오르고요. 그 소띠, 닭띠, 뱀띠들은 이제 내후년이 새로운 기지개를 펴는 때죠. 새로운 일을 막 시작을 해요. 소띠, 뱀띠, 닭띠는 내년이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황룡사 여기로 이전하기 위해서 경인 신묘년 2011년, 12년 이때부터 터를 보러 다녔어요. 2012년부터 또 신묘년부터 어디가 좋을까? 2011년에도 뭐 이렇게 어디가 좋을까? 뭐 이렇게 이제 보러 다니고 이렇게 그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불사를 해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좀 돈 안 쓰고 뭐 해야지? 그전에는 안 모이더라고. 그 많이 모인 것도 아니면 시드머니라는 게 있잖아요. 시드머니가 11년, 12년 이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제가요 이렇게 2007년도에 이렇게 겨울에 구절에 거기 했을 때 그 다음엔가 이제 사업연합회 가입을 하는데 사업연합회 월 회비가 5만 원이래. 아유, 너무 부담스럽잖아. 이거 매월 5만 원. 사업연합회 회비를 내야 되고 초파일 때는 또 30만 원씩 또 내야 되고 또 뭐 한다고 또 30만 원 내야 되고 우리 절이 새로 이렇게 개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사업연합회를 못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한 2, 3년이 지나고 이제 이렇게 기축년, 경인년 이제 이렇게 신축년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쌓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1억이 넘었잖아요. 1억이 넘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도 어디 땅을 보러 가야지. 1억 가지고 땅 보러 갈 땅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꿈만은 그래도 꿈꾸면서 그래도 어디서든 생길 거야. 하늘에서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부처님이 주실 거야. 이러면서 그래 이제 2013년도에 이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2012년 겨울쯤에 이제 2013년도 봄에 계약을 하고 6월 달에 이제 잔금 다 치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가 계사년인 거예요. 계사년. 뱀띠잖아. 뱀띠. 시작이야 이제 경인 신묘년, 이제 인년, 묘년에 시작이 되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시작은 계사년부터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정유년, 사유, 닭띠에 이제 이렇게 거의 이게 3층 건물이 완료가 됐고요.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까지 올리고. 가만 보니까 이제 3월 1일에 우리가 그 산신각에 저만 불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완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뭐 대출을 다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사의 한 사이클이 내년으로 완료되는구나. 이런 것처럼 소띠, 닭띠, 뱀띠들은 이렇게 삼재 때 어떤 일을 하던 것이 마무리가 된다. 결과가 좋으면 뭐 괜찮아. 포근하니 좋죠. 그런데 이제 해왔던 것들이 쭉 해서 이게 마지막 점검 받는 것도 마지막 도장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삼재라는 게. 그런데 선택이 잘못됐어. 뭐 이렇게 우리가 땅을 사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제가 잘못했든 뭐 어떻게 해서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뭐 나도
중간에 병이 났거나 아니면 그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맨날 어디 도망 다니기는 하고 어디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몇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몇 자리. 안심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제 결과 들어가게 되는 게 내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자기가 본인이 해오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중간에 결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완료가 돼.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죠? 제가 잘못해서 이제 결국은 뚱뚱뚱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쑥 들어가 이제 큰 집에 쑥 들어가. 그럼 이제 살다가 이제 1년에 그 다음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걸 펼쳐야지.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사이클이 완료되고 또 다른 사이클들이 1년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게 소띠, 뱀띠, 닭띠들이 겪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연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의외로 잘 맞아, 그게.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겨우 해봐야 뭐 이렇게 접촉사고 정도. 접촉사고는 다른 때도 날 수 있잖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맞고요. 뭘 하는 사람, 벌리는 사람, 이런 일을 하고 벌리고 뭐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잘 맞을 수가 있고요. 공무원도 잘 안 맞아요. 공무원은 뭐 그냥 집 직접 이거잖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쭉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직장형임에도 불구하고 운에 따라서 40대, 50대가 식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막 펼치고 조직 생활을 싫어하고 뭐 위에 좀 부패 있으면 그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위에서 뭐 시키면 그거 해야 돼요? 이런 기질이 이제 그때 그런 기질이 드러나는 시간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년, 2년만 드러나면 괜찮은데 10년, 20년씩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보면 야, 이래가지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지? 하면 대기업 다니는 거야. 뭐 저기 이렇게 오일 회사에 들어가 있거나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하면서 이제 직장은 싫지만 직장에 가서 매여서 사는 건 싫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 주는 게 어디예요? 월급이 적지가 않잖아. 그거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다가는 이렇게 오히려 더 나쁜 건 줄 알기 때문에 더 힘든 건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산에 다니고, 내 어디 뭐 스키 뭐 타러 다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사이클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동호회 만들어서 막 다니고 그것도 자기가 주도해서 다녀.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이런 분들은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도 그런 걸로 이제 자기가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지럽지 않게 이제 중소기업 다니고 있다가 자기가 조직 생활은 이제 싫고 이제 내 것은 해야지. 했다가 그래서 나왔다가 이제 쪽박 차는 경우. 자영업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내년이 이제 날 삼재죠. 네,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들어올 삼재가 들어올 때 나쁘다. 어떤 사람은 나갈 때 나쁘다 하는데 사람마다 또 그것도 다를 수 있겠지만요. 나가는 삼재는 몇 자리다. 몇 자리는 편안할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숭숭숭 이렇게 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삼재 기도를 해야죠. 삼재 풀이 기도를 해야죠. 기도한다고 그게 풀리냐? 사실 제가 이렇게 만약에 잘못해서 내년에 꿍꿍 끌려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기도한다고 안 끌려 들어가냐? 에이, 끌려 들어가게 되죠. 기도의 힘은 눈앞에 있는
당장의 것을 기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미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나서 너 딱 잡아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참 쉽지가 않다고요. 기도는 이제 원인이 돼서 비록 지금 이렇게 하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선하게 더 좋게 이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죠.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모든 것의 해답은 아니고요.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천지팔량신주경을 같이 독송하도록 할게요. 절에 책이 많이 있으니까 집에 가져가셔서 못 올 때는 집에 가져가셔서 이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삼재 기도를 할 때 천지팔량경을 하냐? 이름이 좋잖아요. 천지팔량. 하늘과 땅이 팔량, 8개로 양하다라고. 모든 재앙은 한 데서 오게 돼요. 보면 사람이 몸이 차가워지면 그러면 뭐 병이 와요. 찬물을 먹으면 병이 와요. 아주 차갑죠. 따스면 괜찮아요. 아니 건강하면 찬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찬 것이 이제 몸이 약하면 찬 것이 데펴지는데 시간 에너지가 많이 들어. 그런데 더 약하면 찬 것이 잘 안 데펴지는 거예요. 내가 차게 먹었으면 찬 것을 데펴야 되는데 데펴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흡수가 되면 그러면 이제 피가 이렇게 응고되고 이렇게 몸 전체적으로 체온이 떨어지게 돼서 암 발생의 큰 원인이 돼요. 오히려 몸이 더 다운된다는 거예요. 찬물을 먹으면. 그래서 미지근한 물, 약간 따뜻한 물, 이런 물이 몸에 좋고요. 또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신장이 나쁜 사람은 물을 많이 먹으면 신장 나쁜 사람은 참 힘들어요. 보면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로 보통 사람은 1.5리터씩 1.5리터 이상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한 컵씩 천천히 먹으면 다른 보약을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좋지만 신장이 특별히 안 좋아 몸이 자주 붓거나 이런 사람들은 물을 많이 안 먹어도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면 몸에 이렇게 물이 막 쌓여요. 그래서 붓는다라고 그러죠. 그 몸에 물을 빼기도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투석이라는 게 뭐 혈액을 이렇게 맑게 해주는 것도 되지만 몸에 있는 물을 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물이 차 있어. 내가 차 있나? 근데 지금 배가 많이 나와서 이거 몸에 불 차서 이런 건가? 성불하세요.